우리 이광수 소장님 이슈부터 한번 좀 다뤄볼까요? 예, 예, 오늘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새해 전망이 필요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주식시장 2026년 전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너 부동산 아니냐, 왜 주식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주식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주식 애널리스트를 또 했고요. 예. 그래서 주식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올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1번 자료를 함께 보시면 올해 보시는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한 80% 정도가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근데 저때 가장 저점이었을 때 2294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2294. 저때 딱 샀어야 되는데 아, 저때 내가 어떤 날이었을까요? 저때가 저때가. 당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올랐어? 네, 정확히 저점으로. 와. 신기하죠. 시장은, 그러니까 돈은 예민해. 그렇죠. 이따 금 얘기도 하시겠지만 야. 사실 돈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그런 거에 다 쫓아가죠.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졌느냐, 주식시장이 올라서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좀 해보고 싶은데 다음 장을 보면 보시는 건 순자산 분위별로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 보시면 자산이 많은 5분위는요 7,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고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는 74만 원밖에 없어요.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자산의 불평등은 엄청나게 확대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지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마치 주식시장 좋아지니까 다 좋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선거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의 수익률이 노동의 수익률을 항상 앞서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기원년부터 잘 보시면 자본의 수익률이 항상 경제 성장률을 압도해요. 아. 저 경제 성장률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노동소득 증가율하고 똑같겠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해서 돈 버는 것보다 투자해서 돈 번 돈이 항상 앞서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기원년에도 자본 수익률이 4%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토끼 잡으러 갈 때도요. 토끼 잡으러 다니고 사슴 잡으러 다닐 때도 누군가는 돈으로 돈 번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돈 벌었을까요? 토끼 잡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토끼 파는 사람? 아니요. 토끼 잡으라고 창 빌려준 사람. 아, 창을 빌려줬어요. 그러다가 농경 생활할 땐 어떤 지주가 돈 벌고 지주가, 또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금도 얘기하시겠지만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나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본 수익에 과세를 하자. 그래서 과세한 다음에 그 돈으로 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조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성공된 적이 없었는 겁니다. 글로벌하게도. 그래서 4번을 한번 보실게요. 미국의 켈소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럼 어떠냐? 모두 다 자본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투자를 하자. 모두가 투자를.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나 경제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켈소라는 경제학자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주식 대중화 운동을 해요. 예. 그래서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하자. 미국도 주가가 오를 때. 그래서 미국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서 중산층이 주식에 대한 자산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같이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상황이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고 불평등도 완화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주식 계좌가 1,500만 계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아, 소액으로 한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두려운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실제로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식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교육. 투자에 대한.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주식 대중화 운동이 필요한 거고 예. 두 번째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해주냐.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푸냐면 5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신탁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저렇게 따로요. 그러면 저 우리 사주 신탁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요. 그죠? 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돈을 벌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현금,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신탁한테 줍니다. 주주니까. 그러면 신탁은 거기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합니다.
그러면 상환한 만큼 우리 사주 신탁은 그만큼 주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 주식을 노동자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예.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주가 되는 거예요. 저런 종업원 지주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래서 대한민국도 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방식이냐. 6번을 한번 볼게요. 지금 국민성장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요. 30조 원이 넘게 이제 투자가 될 건데 저걸 잘 보시면 그러면 국가의 기관 산업에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잘 보시면 국민참여형 펀드가 6천억 정도가 예시되어 있는데 저것도 열어놓으면 돈 있는 사람만 또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저 국민참여형 펀드를 투자하기 위해서 신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에서 대출 받아서 저 펀드에 투자하고 예. 그 신탁의 주주는 누가 되냐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이나 그렇게 해서 국민성장펀드에 돈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국가가 투자하는 인프라 산업이 안정적으로 배당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저소득층으로 돈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저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전 국민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나 돈이 없어요. 그럼 신탁 방식으로 풀 수 있다. 네. 그래서 국가의 가장 좋은 산업이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이런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올 건데 이런 투자할 길을 마련해 달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 전망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주식이 위험하다. 그리고 주식이 뭐 어렵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나 50만 원만 해봐. 100만 원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같이 수혜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내용은 이 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뭐죠?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의 책은 베스트셀러 1위 책입니다.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네. 아니 책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 홍보 아니야.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내용이. 여기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진보를 있다. 위한 주식 투자. 예. 네. 아,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저는 우리가 진보가 주식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야 이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데 같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이 말해서 주식 조금 투자해가지고 조금 벌었어요. 오. 네. 40만 원. 와. 일단 근데 40만 원 어디입니까? 네. 40만 원 벌려면 10만 원짜리 일당을 4일 거의 일주일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한 소득이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확대하고 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서서히 주식 투자를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화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이 노동소득보다는 경제소득이 언제나 더 앞섰다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문자를 또 받았어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네. 이제 계약 날짜가 또 다가오더라고요. 재계약 날짜가. 근데 2년 만에 네. 3억이 올랐더라고. 집값이. 아니 전세값이. 전세 보증금이 네. 2년 만에 3년을 노동 수입으로 벌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쵸. 근데 보증금이 3억 올랐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몇 년에 거주하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또 재계약을 한다면은 이제 지금 현재 내가 한 6년 살았나? 아, 네. 오래 사셨네요. 주택임대차법상 4년 이내면 5% 이상 못 아니 올리는데 아니 그 지났어요 저는. 4년이 만료가 그거 썼어. 되면 그러니까. 그럼 네. 6년이지만 4년 만료에 2년 썼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더 5% 상한선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적용 받았고. 네. 지금 뭐 그거 아니고. 3억이 올랐어. 와, 너무 심하게 올랐다 근데. 와. 와. 3억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네. 이제 서민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2026년도에도 전월세 가격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물론 뭐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거 가격 오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전월세 가격 오르는 게 가장 서민한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요 물가를 측정할 때 전월세 가격 반영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물가가 마치 대한민국은요 별로 안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마치 부동산 가격은 엄청 오르는데 물가는 많이 안 오르니까 금리를 막 내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불합리도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네. 사실 서민이나 중산층에서 가장 물가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주거비용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반영 비율을 더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올렸어 왜 나를 질책해? 아니 왜 나한테 내가 올렸어 3억을? 아니 왜 나를 질책해? 그러니까 채용 너 뭔데 3억 올리냐고. 아, 내가 올렸다고. 그 자가에 살고 있는 최 부장으로 오해를 하셨네. 저분은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전세. 최 부장입니다. 고맙습니다.